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 이제 수열 들어갑니다. 이 수열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데 이걸 말 그대로 숫자를 나열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은 뭐냐면 중요 포인트는 바로 흐름 파악입니다. 흐름 파악.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 거냐 이게 물어보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열의 종류가 두 종류로 갈라지는데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는 첫 번째가 등차 등비 수열이에요. 등차 등비 수열 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열 AN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현재 이렇게 등차 등비라는 이름이 있는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그냥 수열 AN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목표는 흐름 파악이라고 했는데 그 흐름의 내용을 알려주겠다. 그다음에 여기는 흐름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 내용을 안다라는 건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슈퍼스타. 연예인 따지면 슈퍼스타급이고 여기는 아직은 무명인. 이제 그런 관계다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며 만약 개그맨이다 치면 개그맨은 어떻게 해서 웃기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개콘 아니면 코미디 빅리그 이런 어떤 개그맨들이 활약하는 이런 무대가 있다 해도 뭐 이름이 있는 어떤 개그맨들도 있지만 이름이 없는 배우들도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차이점을 분명히 가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가수 따지면 아이유다. 그러면 아이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수다. 그럼 가수면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토크쇼를 보면 이런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최근의 근황이 어떠냐, 뭐 하러 나왔냐, 이걸 많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인 이 자체에 이미 성질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을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등차 등비는 철저하게 해석이다. 그래서 선해석, 후연산. 선해석, 후연산.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내용이 선해석, 후연산.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해석해 줘 라고 질문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은 해석이 있다는 건 이 자체의 성질을 알고 있다 라는 게 주 목적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지만 수열 AN 해버리면 얘가 나왔는데 너무 잘생겼어. 또 너무 이쁘게 생겼어. 하지만 요즘 연예인 장르도 배우가 있고 개그맨이 있고 가수가 있다 가정을 하면 이 배우냐 가수냐 연예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배우냐 가수냐 개그맨이냐 하더라도 요즘엔 너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딱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스테이지를 열어줘서 요 안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뽐내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수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내가 가수임을 어필하면 되고 배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스테이지 짧은 2, 3분 안에 내가 배우의 역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여주면 되겠죠. 또는 개그맨이다 그러면 이 조그만 스테이지에서 자기가 마음껏 유머를 발산해서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재능. 바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열 A에는 나는 성질을 모르겠다가 정답이죠. 여기는 성질을 모른다. 그러면 성질을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이때는 뭐 해라? 목표는 항을 펼쳐라 이게 되는 거야. 항을 펼쳐라.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열어줄 테니까 그 스테이지 안에서 너의 매력을 한번 뽐내봐 이렇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시그마,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시그마가 있고 또 하나는 점화식이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 귀납적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그러면 이것은 A1, A2, 압축을 다 풀어서 이렇게 항을 다 나열하시오 라고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을 펼쳐서 내가 뭐 하는 건지 파악해 보렴이라고 설명하는 게 기본적인 수열 AN의 특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화식이 나온다 치면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 이런 형식이 나올 텐데 항을 펼치게 되면 A1은 A1, A2는 PA1 더하기 Q.
그 다음에 A3는 PA2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항을 펼쳐라 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가보면 현재 여기다가 A2의 값을 넣어주면 P제곱에 A1 플러스 QP, PQ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체 하나의 흐름을 파악하겠다. 이런 게 주 목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열 AN 하면은 우리는 나타내는 가장 주 목적은 시그마에서부터 현 점화시까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등차 등비를 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질을 해석해서 그것을 통한 연산을 질문하고자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이렇게 두 가지 장르가 완전히 다른 성향으로 출제가 되고, 공부하는 과정 또한 이 두 개는 완벽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유명 연예인, 여기는 아직은 무명 혹은 신인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이 수열 과정을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배우는 게 누구냐면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그럼 이 등차 수열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 키워드가 뭐냐면 등차예요. 같을 등 거리차. 같은 거리를 두고 숫자가 나열된다. 오케이? 같은 간격을 두고 숫자가 나열되라. 그걸 설명해주면 A1, A2, A3, A4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줄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AN-1, AN까지 만들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수의 간격이 다 똑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도 D를 더해주시고, 이렇게 갈 때도 D를 더해주시고, 이렇게 갈 때도 똑같이 D를 더해줘. 그래서 이렇게 계속 흘러갔을 때 이 거리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등차 수열이에요. 우리가 줄을 세울 때는 마치 우리가 반번호 매기는 것 똑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서수만 들어갈 수 있고요. 절대 소수값이나 분수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줄을 세울 때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보통 반에서 번호 매길 때 순서가 있잖아요. 원칙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름의 순서가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처럼 강진모 이러면 거의 앞번호 1번이 아니면 2번에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다라 해서 나중에 홍씨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번호에 오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키 순서대로 해서 제일 작은 학생이 1번, 제일 큰 학생은 마지막 끝번호, 이런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그 흐름 자체가 바로 여기는 뭐다? 같은 차를 두고서 숫자가 나열된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등차예요. 같은 간격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서 우리가 공차라고 설명합니다. 공차라는 것은 공통된 차이. 그래서 영어로 하면 difference, 차, 간격이 되겠죠. difference에서 머리 글자 D를 따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차라는 것은 모든 항과 항사의 간격이 똑같다라고 설명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공차 성질을 이용해 보면 A2하고 A1의 차이가 D라고 한다면 A3-A2는 뭐다? D. A4-A3는 뭐다? D. A5-A4는 뭐다? D. 이렇게 값이 흘러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 항과 항세가 항상 일정하다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언제까지야 하면은 모든 항, 첫 번째 항부터 끝 항까지 예외 없이 모든 항이 항상 간격이 일정해 라고 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다 라는 값으로 일정합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 이걸 살짝 넘겨주잖아.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야. 현재 우리가 식을 만들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위의 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차 성질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공차 성질이다 라고 설명해줘요. 근데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다가 되는 거예요. 목적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 넘겨주면 끝났는데 이게 뭐가 달라? 라고 하는데 용법이 같은 거, 사용하는 그 방법이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항상 문제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혼자 있는 게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혼자 있는 게 누구냐? 혼자 있는 게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값이 바로 구하는 값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번 구하는 값은 뭐다? 공차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구하는 값은 바로 공차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라고 한다면 바로 항해의 간격이 2개가 돼야 한다. 그 조건문은 항해 개수가 몇 개? 2개. 항해 개수가 2개.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해 개수가 2개가 나와야 한다. 자,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항해 개수가 2개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라고 설명하면 첫 번째, 바로 두 항의 차가 나와야 됩니다. 두 항의 차. 자, 지금처럼 an 플러스 1 해서 an을 뺐어요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연속하는 두 항의 차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 항의 간격, 항의 차이가 뭐냐면 항의 차이, 그게 바로 공차의 개수가 되는 거야. 공차의 개수. 그러면 an 플러스 1과 an 항수만 빼버리면 1 남죠. 그러니까 d가 몇 개? 하나다. 이게 되는 거고요. 요 항 차이가 만약에 2개다 그러면 2번을 간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2d가 돼요. 항 차이가 3개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3d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항의 차를 준다면 이거 100% 공차를 가져가라 라는 메시지란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말 그대로 항의 개수가 독립적으로 몇 개 나오냐면 2개가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설명을 나타내 줄 수 있다. 만약에 현재 살짝 오른쪽 와서 써보면 등차 수열 AN이야. 자,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항의 값은 간단하게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의 값은 간단하게 8이 나왔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항 차이가 몇 개 납니까? 2개. 아, 그렇구나. 두 칸이 차이 나구나. 그러면 2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에서 2를 빼면 얼마 나온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공차값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값을 구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항해 개수 몇 개? 2개를 상징해주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설명할 수 있는 건 A5-A3가 6이야 라고 줘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연속하진 않지만 항해 개수 2개에 대한 차를 설명하니까 요 간격이 2D구나. 그럼 이것이 얼마다? 6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키워드는 바로 이 내용. 바로 항해 개수가 이 말이 하고자 하는 건 뭘 구하려는 거야? 하면은 바로 공차를 구하려고 해 라고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해 개수가 몇 개? 2개가 떴다 라고 하면은 아, 이거 공차를 구하는 거구나. 그럼 항해 개수 2개라는 건 독립적인 값이 따로따로 얼마 이렇게 2개를 주든지 아니면 두 항에 차를 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서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1번 구하는 값. 이것은 바로 뭐다? 특정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몇 번째 항? AM 플러스 1번째 항. 그럼 얘가 바로 특정항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나 M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이 필요해 라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내용이 뭐냐? 그 조건문은 뭐지?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N번째 항과 D. 다시 말하면 하나의 기준항이 필요하다. 하나의 기준항. 그리고 플러스 뭐다? 공차.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공차 필요하구나. 이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내용 또한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만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꼭 여기서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초항일 필요는 없어요. 뭘 필요 없다? 초항일 필요는 없다. 그냥 이게 첫 번째 항이든 두 번째 항이든 세 번째 항이든 네 번째는 상관없어요. 하나의 기준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N 플러스 1까지 가려면 몇 개의 항 차이가 벌어져? 하나. 그러면 거기다가 D를 한 번만 더해주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줬을 때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나한테 10번째 항의 값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번째 항이 구하려면 나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의 기준항, 또 하나는 공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10번째 항을 구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세 번째 항의 관점이라면 나 7번 더 가도 돼. 그쵸? 아니면 5번째 항이 있어 라고 한다면 5번째 항의 기점에서 몇 번? 5번을 더 가면 된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A3라는 것은 2고 공차가 3이기 때문에 3, 7에 21 더해준다면 바로 2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 다섯 번째 항이야 그러면 8. 그러면 공차가 3이니까 3, 5, 15 더해주면 23 이렇게 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등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공차 성질이에요. 얘가 바로 등차수열의 하나의 심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차수열이 뭐다? 심장. 그러니까 얘가 심장인 동시에 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등차수열은 공차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의 해석이 중요한데 만약에 공차를 구하고 싶다면 나는 뭐가 필요해? 항의 개수 2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항을 구할 때는 바로 하나의 기준항, 그 다음에 공차 요 2개의 값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절대 잊지 마세요 라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10번째 항을 구해줘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의 기준항과 그 밖에 공차를 합해서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초항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개념서에 배우는 그 등차수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뭐 연립 연산해서 뭐 A1하고 D를 구해서 A1, D를 계산을 각각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공차 성질을 몸에 섭취하는 순간 완벽하게 흡수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실력은 갑자기 쭉 하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절대로 이 과정 소리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반항이라는 건데 일반항은 뭐예요? 살짝 좀 올려보면 일반항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표현 방식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꼭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A2는 A1 더하기 D야. A3는 A2 플러스 D야. A4는 A3 플러스 D야. A5는 A4 플러스 D야.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여기 있는 A2 대신에 이 값을 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A1 플러스 D. 거기다가 D를 또 하나 얹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A3가 뭐야? 라고 하면 이게 바로 A3예요. 그럼 여기는 A1 플러스 D 플러스 D에다가 다시 한번 D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럼 A4라는 건 A1 플러스 얼마? D 더하기 D 더하기 D가 있는데 거기다가 D를 하나 더 얹어주세요. 이런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 항을 표현하는 방식이 네 번째 항 관점에서 보겠다? 그러면 몇 번? 한 번만 더 가면 되니까 그때 D를 더해줘. 하나만 더해주면 돼. 라는 뜻이고 만약에 나는 첫 번째 관점에서 보겠어. 첫 번째 항에서 가기에는 몇 개? 4개 차이가 나. 그래? 그러면 공차를 몇 번? 4번을 더해주면 된다. 다시 말하면 기준항이 꼭 네 번째 항, 첫 번째 항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특정항을 표현하려면 하나의 기준항과 공차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n번째 항을 표현해봐 라고 한다면 A1. 현재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는 단순하게 기준항의 역할일 뿐이야. 무슨 역할? 기준항. 그러니까 꼭 초항일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항 차이가 있겠지. 항 차이가 몇 번 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n-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나는 뭐 하겠다? 그 공차의 값을 꾸준하게 더해 주겠음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차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온다? 바로 n-1개가 등장할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결국 이것은 A1 더하기 n-1의 D다라는 식이 탄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외워서 풀 필요는 없다. 이것의 말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만약 선생님 이걸 확장한다면 예를 들어서 A 10번째 항을 좀 구해봐 라고 한다면 A1의 입장에서는 9번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항 관점이다? 8번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이다? 5번 더 가면 되겠죠. 11번째 항이야? 그러면 거꾸로 한 칸 전이니까 마이너스 D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현재 이것들이 전부 다 일반항의 표현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 공식을 많이 외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공식은 단순하게 하나의 표현 방식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형에 맞춰서 표현해 주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는 바로 뭐다? 공차 성질. 자, 그러니까 요 과정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외워서 자신의 것을 체화를 꼭 해주시고 사용 방법까지 완벽하게 흡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여러분들 바로 연장에다가 이 공차 성질의 내용을 꼼꼼하게 쓰면서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걸 숙지한 채로 두 번째 내용인 이제 등차 중앙의 성질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고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임을 절대 잊지 말고 책에다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